동아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충북 응급의료서비스 사업단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상철 충북대 응급의료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현재 수행하고 계신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의 응급의료 분야 충북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충북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이 신고를 하고 119가 출동하고 119가 현장에서 처치, 또 이송을 하면서 처치를 하고 적정한 병원 선정을 해서 응급실에 이송을 해서는 최종적인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응급의료 체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환자가 생명이나 장애를 줄이거나 생명을 살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응급의료 정보를 구급대원과 응급의료 종사자가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이러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로 나뉘면은 ICT-EMS, 그러니까 응급의료 정보를 우리 충북에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대원들이 서로 공유를 해서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시티즌 EMS라고 해서 구급대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충북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세 번째로는 응급의료 자원을 저희가 빅데이터로 하는 빅데이터 EMS.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텔레 EMS라고 해서 우리가 응급 환자들은 특히나 원격 응급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이제 구현하기 위한 이런 네 가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응급의료 중요성이 특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나 이제 중증 응급 환자 관점에서 보면은 시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라는 게 질병이나 분만, 사고 등으로 해서 적절한 골든 타임 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응급 환자는 큰 장애를 남거나 아니면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심정지, 심근경색,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들은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받아야지 환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골든타임 내에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응급의료 체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충북대 응급의료학과 교수님으로 얼마나 일하고 계시죠? 제가 충북에서 이제 응급학과 의사로는 대략 정확하게는 한 14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고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는 제가 원래 7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일을 해오시면서 굉장히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사실 충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 제가 충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충주에서도 우리 응급의료 체계 관점에서 보면은 그 수도권 비수도권은 아니고 비수도권 내에서는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불리는 곳이 많은데 우리 충북은 이제 전체가 응급의료 취약지겠지만은 충주가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체계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은 제 뜻대로 좀 실현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제가 응급의학과 내에 제가 또 전문 분야인 응급의료 체계 내에 다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나 저희 도에서나 다양한 협력기관에서 또 지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인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병원에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 스마트 시티 챌린지 충북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또 하나의 큰 보람 있는 일이고요. 이걸 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큰 목표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위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인데요. 네네. 응급의료 체계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일반인들의 역할, 특히 이제 구급대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구급대원의 역할은 신고를 받고 나서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하고 환자 평가를 하고 난 후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중증한 환자인가, 위중한 환자인가, 또 그 위중도에 따라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건가, 이송병원 선정 등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외상 환자에서는 세 가지 R이라는 게 있습니다. 3R이라고 하는데요. 네. Right time, right place, right person. 우리가 현장에서 환자를 right person, 그러니까 외상,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추락 등의 외상 후에 이 환자가 중증 환자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이 환자를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 그런 이제 첫 번째 판단이고, 두 번째는 이송인데 중증 응급 환자, 중증 외상 환자인 경우는 중증 외상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증도 분류 후에 중증 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R이고요. 세 번째 R은 이제 right time이죠. 그런 이제 중증 외상 환자를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1시간 이내에 사고가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환자를 수술이나 시술이나 이런 처치를 제공하는 것, 이러한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원 단계에서는 이러한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의 정보를 사전에 입수를 해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즉 골든타임에 치료를 하기 위한 병원 단계에서 준비하는 과정. 또한 이제 환자가 중증 환자가 병원에 이송했을 때는 대부분의 이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고 난 후에 최종 치료인 수술, 시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배우과의 지원이 중요합니다. 우리 충북 내에서 이런 배우과 지원이 가장 잘 갖춘 데가 곤역응급의료 센터이고, 그것이 이제 유일한 충북대 병원인데요. 이 외에도 이제 지역응급의료 센터로 되어 있는 우리 청주 시내 다양한 병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의 모든 시스템들이 고리에 고리를 물고 제대로 연결 되도록끔 하는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위급 상황에서 빠른 판단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한 생명을 살리는 아주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점은 어떤 거가 있나요? 예. 응급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진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또 제가 대학병원, 이제 대학교였기 때문에 또 대학병원 내에서 곤역응급의료 센터장, 또 지역 내에서 충북 응급의료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근무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행정일, 또 회의, 또 이제 사업을 하면서 또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학교 내에서 또 학생들 그 강의도 하고 또 승진을 위해서 또 다양한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특히나 이제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여러 가지 일이 있는 때는 그런 이제 그 행정적인 일들, 회의,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긴 합니다. 예.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응급의학과를 선택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제가 그 학생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아버님께서 연세도 많으셨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그 간경화까지 진행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간경화라고 하면은 간이 딱딱해지면서 또 그에 따른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토혈도 하고 또 의식 변화도 생기게 되고 그런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 매번마다 위급한 상황이 돼서 제가 학업 중에 소식을 듣고 또 응급실을 방문해가지고 아버님이 받는 과정도 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제가 진료를 하면서 이제 간경화 환자에 대해서는 매번 대할 때마다 이전에 아버님과 같은 생각으로 이제 환자를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응급실 환경을 많이 접했던 게 응급의학과 의사를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인턴을 지원하면서도 응급의학과를 하겠다고 지원했었고, 인턴을 하면서 다양한 저희 적극성이나 활발성을 이제 평가해 주셔서 내과나 정형외과나 이런 과에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꼬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제 그런 내과 정형외과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응급의학과를 지원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소신을 지키고 지금까지 들고 오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 충북 지역에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그러니까 충북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건데요. 그 네 가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제 ICT-EMS.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의심되는 환자들,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발열이 있으면은 환자가 격리 짓는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수용이 어렵고 환자가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병원을 선정 못하고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요. 그 같은 것들을 계기로 해서 이제 ICT-EMS, 이제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과 우리 응급 종사자가 응급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각 병원 응급으로 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 그 충북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도내에는 특히나 이제 119 구급차가 이송하는데 또 도착하는데 시간이 좀 오랫동안 소요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는 구조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그 시민들을 미리 등록을 해서 그분들이 신고 단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응급처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또한 우리가 일반인들도 우리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때는 무조건 이제 충북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응급으로 전달체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을 찾기 전에 이러한 증상일 때는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단순히 상담으로 해결되는 건지, 또한 응급처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셀프 트리아지라고 하는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실을 이용할 단계에서는 119 상황센터 내에 있는 상담 요원과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다음날 의료기관을 방문할지, 바로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할지, 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해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전달 체계를 좀 개선하는 그런 내용의 시티즌 EMS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우리 충북 도내 응급의 환자의 발생, 또 흐름, 이송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하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충북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축적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응급의료 빅데이터, EMS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오송에 있는 충북대병원 오송임상시험센터 내에 데이터 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이송 지원 또는 데이터 분석, 그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EMS 빅데이터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저희 이제 과제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는 텔레 EMS라고 해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병원 전 단계에서 현장 및 이송 중에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행하지만은 의사의 경우에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판단을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응급학과 전문의의 응급학과 의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송을 하고 환자 적절한 병원을 선정하고 또 처치도 지원받는 그 텔레 EMS, 그 영상 기반으로 이송할 병원의 그 의사나 또는 이송지원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통해서 환자 처치나 이송병 선정이나 이러한 것을 지원받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충북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수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이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수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그 응급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떤 내용으로 등재되셨는지, 그리고 그때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기는 한데요. 네네. 아마
그 후주후라고 하는 이제 3대 임명사전인데, 그 당시 이제 2015년도 제가 이제 그 미시간 대학병원에 자동차 의학, 빅데이터 손상 뭐 이러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뭐 방문 교수로 1년간 지냈었고, 그때 그 제가 뭐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논문 실적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뭐 임명사전이나 또 우리나라 대학 교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그 기관 평가의 임명사전 등재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런 다양한 연구 사업들을 통해서 또 연구 논문들도 많이 발표해서 또 더 나은 임명사전, 또 더 나은 연구자 평가에 또 등재되는 게 또 향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스마시 챌린지 충북 응급의료 서비스 사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건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충북의 응급의료 체계가 국내 모범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 충청북도 응급의료 지금 현재 취약 극복을 위한 이 사업 수행에 이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협력을 하게 됩니다. 소방청 또는 이제 충북 소방본부, 또 경찰청, 또 저희 청주뿐만 아니라 충주 북부권, 그 남부권 모든 그 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 기관들이 참여하는 응급의료 협의체가 서로 협력을 해서 이 2년간의 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또 개선을 위한 이제 논의를 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이 조직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김상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난번 취재할 때 이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예.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충북 스마트 응급 의료 서비스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